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저희 책상 위에는 지금 HCT라는 회사에 대한 두 개의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직접 세상에 내놓은 2025년 3분기 공식 분기 보고서, 다른 하나는 이 회사의 가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회사가 스스로 하는 자기소개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전문가가 내리는 인물평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며 읽을 때 비로소 입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맞아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HCT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일을 하기에 오지통신, 전기체, 심지어 K방산까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수출길을 여는 보이지 않는 열쇠라고 불리는지, 그 실체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를 읽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복잡한 규정 표준과 국가 간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떻게 서핑을 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회사의 뿌리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분기보고서를 보니 2000년에 설립됐는데 시작이 현대전자, 그러니까 지금의 SK하이닉스 품질보증팀에서 분사했다고 나오더군요. 태생부터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DNA를 가지고 시작한 셈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그런데 대기업의 한 부서로 있을 때와 독립된 회사로 나와서 인증을 비즈니스로 파는 건 전혀 다른 게임일 텐데, 그 전환은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보고서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투자 보고서에서는 이 전환을 인증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증의 시대요? 네,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제품이 미국의 안전기준, 유럽의 환경기준, 각국의 통신 표준을 모두 통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국경을 넘을 수 있죠. 아, 그 증명이 없으면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HCT는 바로 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일종의 수출 여권 심사관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이들의 사업을 전문용어로 시험 인증, 즉 TIC, 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수출 여권 심사관이라니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럼 이 회사가 심사하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시험 인증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전기차 배터리, 심지어는 탱크나 레이더 같은 방산 무기까지 그야말로 첨단 산업의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룹니다. 정말 광범위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정 사업인데요. 이건 산업 현장의 정밀 계측기들이 항상 정확한 값을 가리키도록 주기적으로 0점을 잡아주는 일종의 장비 건강검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건강검진이요? 재미있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CRO, 비임상 임상 시험 수탁기관 사업입니다. CRO요? 좀 생소한데요. 이건 제약사나 화학회사를 위한 안전성 해결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신약이 사람에게 투여되기 전에 동물이나 세포 단계에서 독성이 없는지 대신 테스트해 주는 거죠. 분기보고서를 보면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회사의 바음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분야라고 언급합니다. IT와 방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CRO는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남겨두고 지금 당장 회사를 이끌고 있는 엔진들을 집중해보죠. 아까 투자 보고서가 보이지 않는 기술 장벽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셨는데, 이게 HCT의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오늘날의 무역 전쟁은 더 이상 관세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안전, 환경, 기술 표준을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사실상 수입을 막는 기술 장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아, 그러니까 대놓고 막는 게 아니라 규제로 막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려면 수백 가지의 전자파 간섭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HCT 같은 회사가 바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 필수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무역전쟁 시대의 필수 인프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회사의 가장 전통적인 수입원, 즉 캐시카우는 어디서 나오나요? 분기보고서의 매출 비중을 보니 역시 정보통신기기 분야가 압도적이던데요.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57억 원이나 되네요. 맞습니다.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시험 인증이 전통적인 캐시카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투자 보고서에서는 이 캐시카우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보더라고요. 진화한다고요? 네.
통신 기술이 5G를 넘어 6G로 가고 와이파이 7 같은 새로운 표준이 나올수록 테스트해야 할 항목과 기술적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테스트 비용도 비싸지고 이 회사의 일감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5G 통신부터는 고주파스 대역을 쓰기 때문에 OTA 챔버라는 아주 비싼 특수시설이 없으면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OTA 챔버요? 네. HCT는 여기에 몇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놓았죠. 결국 이건 인증 단가 상승으로 이어서서 오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계속 좋아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 분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인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투자 보고서를 보면 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표현하던데 그 폭발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바로 모빌리티와 방산 분야입니다. 모빌리티와 방산? 네. 특히 투자 보고서는 모빌리티, 그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의무 인증 제도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의무 인증 제도요? 그럼 2026년부터는 이 회사 같은 곳에 도장이 없으면 국내 대기업이라도 전기차 배터리를 아예 팔 수 없게 된다는 건가요? 이건 거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면허처럼 들리는데요. 하하,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배터리 제조사가 우리 제품 안전합니다라고 자체적으로 확인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지정한 제3의 공인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만 국내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HCT는 이미 이 시험기관으로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눈앞에 거대한 신규 시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채 열리는 셈이죠. 그런데 배터리 시험이라는 게 뉴스 보면 가끔 폭발 사고도 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방폭 시선이 필수입니다. 방폭 시설이요? 네, Explosion Proof Facility. 이건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부지를 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 들어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HCT는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이천 본사에 중대형 배터리 시험을 위한 전용 방폭 건물을 완비하고 이 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방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 K방산 하면 탱크나 전투기 만드는 회사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런 보이지 않는 테스트와 인증이 수출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인데요? 맞습니다. 분기보고서에 나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국권재정관리단과의 대규모 계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투자보고서는 HCT를 K방산 수출 확대의 숨은 조력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숨은 조력자. 네, 예를 들어 폴란드라 중동에 K9 자주포를 수출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곳은 사막의 모래바람이나 영하 수십 도의 혹한 같은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무기가 정상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매우 가혹한 미 국방성 표준 규격, 이른바 MIL-STD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 그 유명한 밀스펙이요? 네, 바로 그 밀스펙입니다. HCT는 2024년 3월에 탱크 부품이나 대형 레이더 같은 거대한 장비를 통째로 집어넣고 흔들고 얼리고 열을 가할 수 있는 국내 최대급의 방산 신뢰성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와, 상상이 안 가네요. K방산 수출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그 부품들의 신뢰성 테스트 물량이 구조적으로 HCT에 흘러들어오는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성장 스토리를 들으니 숫자가 궁금해집니다. 투자 보고서의 예측을 보니 2023년에 741억 원이던 매출이 2024년에는 1,151억 원으로 거의 50% 넘게 급증할 거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이런 도약이 가능한 거죠? 투자 보고서는 지금이 바로 수학의 계절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수학의 계절이요? 네.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이익률이 다소 주춤했던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방폭 시험동과 방산 신뢰성 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즉 캐펙스 때문이었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나지 않는 시기였죠. 아, 그러니까 수년간 비싼 돈 들여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었고 이제 그 투자가 끝나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대규모 투자는 일단락됐고 그 시설들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비는 더 이상 크게 늘지 않는데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최근 회사가 1대1 무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투자자는 주식수가 늘어나서 가치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는 이 조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투자 보고서는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무상증자 전에는 주식수가 너무 적어서 거래량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연기금 같은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아, 그렇죠. 주식수를 2배로 늘려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거군요.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잉여금, 즉 쌓아둔 이익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회계상의 절차입니다. 이건 그만큼 회사의 재무 상태가 튼튼하다는 방증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경영진이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해서 주주 가치를 높일 자신이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글로벌 전략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분기 보고서에 미국과 인도네시아 법인이 언급되는데 이 해외 거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투자 보고서는 이 두 거점을 미래 성장의 중요한 교두보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미국 법인의 경우 단순히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역할을 넘어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미국 현지 방산 항공기업을 직접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진의 깃발을 꽂겠다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동남아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요. 인도네시아 법인의 성과는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급부상하면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 수요가 폭발했군요. 네, 그 결과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는 동남아 전체를 커버하는 핵심 기지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HCT의 분기 보고서와 투자 분석 보고서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작은 품질관리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첨단 산업 수출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5G 통신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전기차 배터리와 K방산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의무인증 제도와 막대한 초기 투자비라는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물리적 해자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죠. 해자를 구축했다. 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될 배터리 의무인증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한 단계 올려놓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분석을 들으시고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화두를 던져주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HCT라는 회사가 기술이 더 복잡해지고 국가 간 규제가 더 강해지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제품 그 자체의 성능만큼 혹은 그보다 더 그 제품에 대한 신뢰와 검증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미래 경제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는 또 다른 문지기 기업들은 어디에 있을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실 때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누가 이 제품의 판매를 허락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확실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겁니다.